이사장의 엉뚱한 기술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시작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엉뚱한 이 기자가 구독자 수 겨우 2자릿수인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지금 와이프에게 상당히 구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엉뚱한 이 기자가요, 와이프에게 잘 보이려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그만 세탁기가 고장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함께 불러보시죠. 이 기자. 네, 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탁기 앞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들어오기 전에 빨래를 다 끝내고 칭찬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요. 세탁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지금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랫감 넣고 물을 잘 투입을 해서요, 1차적으로 헹굼을 마쳤는데 배수가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와이프가 들어오면 또 쓸데없는 짓 했다고 난리를 칠 텐데 뭐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이 기자, 먼저 빨랫감을 좀 건져내고 물을 퍼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안에 있는 빨랫감은 다 꺼냈죠.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물은 언제 다 퍼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요즘 제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벅대까지 차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지만 돈 들어간다고 또 난리를 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기자, 집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물을 쉽게 뺄 수가 있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작은 펌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 펌프를 한번 분리를 해서 작동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펌프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배워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면서 자, 출발하시죠. 네, 자, 그러면 펌프를 간략하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펌프는요, 전원이 DC 24V 짜리고요, 유량은 분당 1.5L 정도로 상당히 소형으로 된 펌프입니다. 네, 이 펌프 회전축이죠. 이 액체 접촉부의 임펠러라고 하는데, 이 임펠러의 형태에 따라서 펌프 명칭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요, 어떤 임펠러 방식은 아니고요, 경막식입니다. 이 안에 이제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이 막이 있어서 이 막을 움직여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소형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실험실 같은 곳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이 상부에 보면 흡입구와 토출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볼트를 풀었을 때 이 안에 내부의 경막 부위를 우리가 한번 오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볼트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트를 풀었을 때 이 경막 펌프는 안에 스프링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날아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개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열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작은 스프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요 상부에 요게 이제 스프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캡이라고 하죠. 이 캡 부분은 뭐 이렇게 금형으로 이렇게 제작, 이런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네. 이 부위가 이제 경막 부위가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좌우로 떠는 거죠.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을 시켰을 때, 이 부위가 떨려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모터와 이 경막 부위를 완전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모터가 될 테고요. 이쪽이 이제 실질적으로 액체가 접촉되는 경막 부위가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물론 이제 베어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이쪽 액체 접촉부가 이쪽으로 모터 쪽으로 물이 리크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리크가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이제 실링이 이렇게 테프론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이쪽 액체 접촉부가 있겠습니다. 이 접촉부에 요게 이제 캡이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이 캡을 이렇게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분리를 해 보면 이제 실제로 여기 부위가 이제 경막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모터가 회전을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경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옆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돌리면 이렇게 한 바퀴씩, 자, 이렇게 움직이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좀 빨리 돌려야 이게 보이는데요. 네,
보이십니까? 네. 요 삼각형으로 된 이 경막이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경막 부위를 움직여가면서 펌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펌프 형태를 우리가 다이어프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경막 보호 캡이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서 이 캡을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상부 뚜껑에 보면 스프링 자리가 이렇게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스프링을 여기에 맞춰서 딱 끼워 주셔야 됩니다. 네. 딱 끼웠을 때 이제 완전히 밀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이 펌프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막이 있죠. 경막이 있고, 경막을 보호하면서 유랑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호 캡이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으로 이 캡을 눌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수와 토출, 물을 갖는 이 캡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기본 부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리를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원리는 이 캡을 회전을 시키면 이 경막 부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때 미는 순간에 이제 물이 쭉 나가겠죠. 네. 생각보다요, 이게 펌프가 작긴 하지만, 이 운전 압력은 한 6바 정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스타용 펌프입니다. 네. 펌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경막식이죠. 이 다이아프램 방식 펌프는 밀었다 놨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동이라고 그럽니다. 이 맥동이 있는 거죠. 네. 이 토출 쪽에 압력계를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압력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늘이 이렇게 계속 유량이 일정치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맥동이라고 하는데, 그 맥동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펌프는 DC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또 한 가지요. 이 펌프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유량으로 쓸 거냐, 그리고 얼마의 압력이 필요하는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가장 적합한 펌프를 선정하실 텐데요. 이 실험실용으로 했을 때는 주로 DC용 펌프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용으로 좀 고유량이 필요하다고 쳤을 때는 이 펌프의 임펠러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 펌프 전문 업체와 한번 협의하시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펌프의 이제 재질이죠. 이 액체 접촉부의 재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식도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했을 때 이 금속 가루가 물속에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이 다이아프램 펌프를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이 펌프 같은 경우도, 역으로 재조립해서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장 먼저요, 캡을 잘 맞춰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봉을 하나 끼우고, 스프링을 끼우고, 자, 봉 끼우고, 스프링 끼우고, 또, 플라스틱 봉을 하나 끼우고, 스프링 끼우고, 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상부 뚜껑이죠. 캡을, 스프링 자리가 있으니까 스프링 자리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딱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와 연결을 딱 시켜주는 거죠. 네. 모터와 연결을 딱 시킨 상태에서 볼트를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모양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재조립이 가능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재조립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펌프는 DC용이기 때문에 D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연결을 하면 역회전을 하겠죠. 네, 그 부분 주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아그램 펌프를 한번 분리를 해봤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 기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탁기는 해결이 됐나요? 네, 당연히 안 됐죠. 네, DC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AC 전원을 연결하는 바람에 펌프를 홀라당 다 태먹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사람 부르면 다 해결될 것을 쓸데없는 짓 했다고 지금 노발대발입니다. 제 손은 마이너스 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 기자가 요즘 상당히 힘들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펌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 후로 우리 이 기자는요, 이 세탁기 서비스 센터에서 사람이 왔는데 세탁기가 고장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타임 설정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배수 타임을 제로로 놨기 때문에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이 와이프는 상당히 어이없어 하면서 이 기자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